후원해야 오마이 TV가 정말 바른 언론으로서 우리 시대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언론 시장 자체가 좀 편파적이잖아요. 보수 언론이 네. 훨씬 많거든요. 유일하게 정말 진보적 색깔을 내고 네. 또 공정하게 방송하려고 노력하는 방송사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오마이 TV마저 없었다고 하면 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암울해요. 사실은 오마이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세요. 조중동 얼마나 떠들고 있는지. 지금 뭐 거의 이재명 대표 범죄자야. 그 기사만 보면. 기사만 보면 네, 기사만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런 그래요. 상황에서 정말 중립을 지키고 가능한 한 그 양쪽 의견을 다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또 진보 측의 의견도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청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네. 왜냐면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오마이뉴스를 뭐 오마이 TV를 도와줄 일은 없잖아요. 시청자들의 힘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네. 더 가열차게 진보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언론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하신 순간 박영민 님이 예. 가입하셨어요. 감동하신 와. 거죠. 설득이 된 거죠. 감동하신 거죠. 설득. 고맙습니다. 네, 자, 오마이 TV 감사합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 링크가 댓글창에 있고요. 화면 아래 아니면 뭐 가입이라는 또 메뉴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한번 누르시면 제가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네.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마이 TV를 보고 있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광주 가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방송을. 예. 광주 기억나시죠? 다녀오셨죠. 예. 제가 목요일 하자고 그랬더니 박정우가 안 된다고 네. 안 바꿔줘서 결국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가서 방송하기 전에 광주 네. MBC에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예. 네. 그래서 이제 언론 관련된 거 네.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어요. 근데 옆에 네. 중년 여성분 세 분이 오셨어요. 옆자리에 예. 앉았는데 네. 저를 보자마자 오마이 TV에서 봤다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요? 뭐 너무 반갑다. 야. 그래서 이제 식사를 저는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네. 그분이 오시더니 계산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와, 제가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계산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왜 하셨냐고 계산을 네. 절대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면 된다. 네. 계산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근데 이미 계산하신 거예요. 그 너무 이제 고맙고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네요. 감사 표현하고 네. 사진도 같이 찍고 이야.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제가 이제 막 너무 하시던가요? 부담스러워하니까 네, 왜 네. 그러셨냐 시청료로 생각해달래.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는 분들이 한쪽 의견만 듣지 않고 네. 또 다른 관점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 그렇죠. 그게 너무 소중해요. 그게 네. 없으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그냥 편향돼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음. 그런 역할을 오마이 뉴스, 오마이 TV가 한다고 보고 네. 그런 언론사들이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지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영민 님이 아까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광주예요. 아 그러시군요. 광주에 아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은준 님도 가입을 했습니다. 역시 저의 네. 설득 두 번째 설득에 넘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설득. 제 고향이 가입했고요. 광주잖아요. 또. 네. 광주니까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고요. 네. 자, 여러분들 이 유튜브 멤버십 지금 가입하시면 그 이모티콘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모티콘 멤버십을 위한 이모티콘이 따로 있거든요. 오마이뉴스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번 보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보시면 또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저희가 근데 체리 따봉은 없습니다. 체리 따봉은 뺐어요. 그 안 하고 다른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콩나물님도 그렇고 한번 써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예. 그래도 한 2,800분 넘게 아 벌써? 오셔가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박정훈랑 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네. 저 독립해야 됩니다. 독립하세요. 언제까지 박정훈 그늘 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분 나빠 죽겠어요 진짜. 제가 그늘 밑에 있는 거죠. 최지봉 교수님 왜 그늘 이래, 밑에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예전에 이제 그 조회수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보내거든요. 예. 뭐 하루도 안 됐는데 10만이 맞아요. 넘었다. 그럼 박정우가 자 다 내 덕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저한테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야 진짜 제가 박정우 그늘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으로 밝혀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지율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한국 갤럽 갤럽. 조사를 보니까 27% 1% 지지율이 더 빠졌죠? 1% 포인트가 네. 빠졌습니다. 이게 화수목 조사를 했고 예. 만 18세 이상 전국에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계속 20%대
답보에다가 또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이유가 하락세. 뭘까요? 이유는 뭐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아무런 계획이나 아니면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감은 계속 쌓이는 거야.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20%대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반등을 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그렇죠. 뭔가 예. 좀 희망을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바뀔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네. 지지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자, 지난주도 볼까요? 저는 악재만 더 많았던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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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위원장의 있었죠. 발언 아시죠? 국회에서 했던 거. 김일성주의자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전 김일성주의자라고. 대통령이. 예. 신영복 선생님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래.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주장을 얘기하고 네. 또 윤건영 의원한테 수령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음. 수령이란 말이 언제 썼던 단어예요? 지금 수령이란 말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적 얘기를 꺼내가지고 구시대 구닥다리 그런 네. 뭐 색깔론 다시 그걸 어떻게 해? 장관급이에요 그 자리가 위원회가. 그리고 그렇죠. 그 위원장. 위원회는 경사노위니까 네. 경영자 측, 노동자 측 이런 두 측을 이렇게 협상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럼요. 근데 노동계에 대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보세요. 발언 기억나시죠, 박정우 네, 기자? 노란봉투법 네. 그게 뭐라고 하던가요? 뭐 강한 얘기만 막 늘어놓던데.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아주 그냥 반감을 손해배상 손해배상 해야 된다. 예. 폭탄. 손해배상 폭탄을 해야 맞아요. 된다. 노동자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노동자들이 그러면 노동운동을 못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신사적으로 해서 말을 들어요? 아니 그럼 노동자들이 피켓만 들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냥 서서 얘기하고 듣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파업하겠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기업 그러면 같은 경우는. 노조 측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경산호 위원장을 하냐고요. 물론 어느 한쪽의 편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네. 어느 한쪽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생각과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해서 경산위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 노동계에서 잘 알고 있다? 네. 지금 노동계가 그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으로 무슨 근거로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노동운동 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분이 그 이후에 살아온 족적을 보세요. 인생의 족적을 왔다 갔다 이리저리. 예전에 누구 뭐 철새 대신 뭐라 그랬지? 철새? 철새 대신 다른 말이 있었나요? 아니 네. 누구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권성동 원내대표였나 누구야? 어쨌든 뭐 뻐꾸기인가 뭐 얘기했잖아 그때 기억나죠? 예. 뭐라고? 부엉인가 뻐꾸기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뻐꾸기라고 그랬던 거네요. 네. 김재나 이쪽, 위원장한테. 이쪽 저쪽 돌아다닌다고. 권성동 맞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질의할 때 김재나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당 저당 다닌다고. 그 차라리 정의당에서 민주당 왔다 갔다 한 거는 민주당 오신 분도 아니야 그분은 정의당 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명해서 청와대 있다가 임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김문수 위원장의 족적을 보세요. 그분의 인생을 노동운동 하다가 처음에는 뭐 진보 진영에 있다가 그러다가 보수 진영 와가지고 누구야 정광훈 집회 나가서 얘기하고 극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네요. 예전에 7, 80년대 했던 행동 그거 가지고 지금의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네. 지금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시각이에요. 이러니 국민들이 과연 이거 7, 80년대로 돌아가는 거냐? 공안 통치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란 분이 원외 당협위원장들 불러놓고 주사파 종북하고는 뭐 어쩌고 뭐 협치를 안 한다. 근데 그러놓고 민주당은 아니래 또. 그러면 다 협치라는 말을 해볼게요. 누구랑 협치를 하는가? 그럼 민주당 빼고 누구랑 협치를 하겠다는 거야. 그 누군지도 명확하게 안 밝혀. 주사파 종북이 밝히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협치는 안 하겠다 그래. 그러면 협치의 대상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협치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여야 간의 협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정당 간의 협치, 그렇죠. 대통령과 야당과의 협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민주당을 찍어서 얘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협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단어 자체는. 그래놓고 앞에 주사파 종북을 붙였어. 그래놓고 또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 얘기한 건 아니다 그래. 그러면 또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지칭해라 그러면 주사파 종북 누구 이름을 대 못 대잖아요. 네, 특정인 지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런 있는데 발언들이 80년대 공안 통치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 국민들이 이러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를 뭔가 요소가 안 보인다. 전혀 없어요. 오를 게 안 보인다. 계속 떨어질 것만 있는 거야. 떨어질 것만.
발언 이 논란도 그렇고. 발언 논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네. 행보도 비공개라고 해놓고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뭐 대통령이 찍었다고 해요. 그게 공개가 됐어요. 네. 그게 비공개냐 그러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보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율이 뭐 올라갈 얼마나 수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계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3주 동안 보면은 29, 28, 27로 계속 내려오고 1%씩 있어요. 2주 동안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고 네. 24에서 29로 9월 5주 차에서 10월 첫째 주로 이제 오르다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부정평가도 65%로 2%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눈여겨볼 네. 것은 이런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이 지금 최근에 이걸 올려보려고 했던 작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첫째는 수사, 수사. 두 번째는 종북몰이, 네. 그리고 이제 종북몰에 연계돼서 북한 위협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강경 대응. 핵 얘기했잖아요. 전술에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안보 위협. 네. 근데 이게 이제 잘 봐야 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얘기하면요 보수들이 결집을 해요. 그러니까 결집하죠. 예. 지금 7이요, 26, 27. 네. 이거는 보수 진영도 다 못 끌어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수 진영을 30에서 35 정도 보잖아요. 그렇죠. 전체 국민의 퍼센테이지 중에 네. 그것도 못 왔다면 보수 진영도 실망했다는 건데 보통 안보 이슈 꺼내잖아요. 색깔론 네. 꺼내고 그러면 결집을 하거든. 근데 결집도 안 되고 있어. 그건 지금의 국민 수준은 네. 그 전술에 핵을 갖다 놓는다는 걸 아니 조경태 의원 조경태죠 그분 네. 조경태 의원 자기 지역구에 갖다 놓겠다고 난리 났습니다. 지역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가만히 동네에 안 핵을 있죠. 갖다 놓는다는데 아니 뭐 하는 행동이야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사드 얘기가 갖다 나온 놓도 거죠. 난리가 나는데 핵을 갖다 놓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의 상황은 네. 이런 안보 이슈 안보몰이 소위 그걸 그걸 가지고 해도 안 통하는 사회예요. 국민들이 지금 어느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꼬셔보려고 먹힌다. 하냐고. 안 먹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내놓고 있는 걸로 풀이는 되지만 그게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7%에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말씀드린 순간 27 민서님께서 최지문 교수님 오르신 말씀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실시간 후원을 또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양들의 수다님 그다음에 조 SH님 MHK님 JJ님 네. 저희 또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봐요.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해. 내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줄줄이 하시잖아요. 박정호 할 때는 아무도 안 해요. 몇 딴 명 했어요. 출연자가 한 사람 있냐고. 딴 출연자. 제가 나처럼 할때 이렇게 몇명 했어요. 적극적으로 오마이 TV에 멤버십에서 광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거리가 해? 아직 못했어요. 아, 이제 됐죠. 그 월요일 지나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월요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아까 광주에 사신다는 분이 고향이 광주세요라고 물어봤는데 네, 광주에서. 광주시고 네, 그 질문이 네, 들어와서 광주입니다. 멤버십 질문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27%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 저희가 한국갤럽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지하는지, 왜 부정평가했는지 여기에 네. 이유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관식으로 해봤더니 주관식 1위 잘하고 있다는 1위가 모름 응답 거절이 22%.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는 거지. 어쩔 수 없다. 이유 없이 그냥. 그래요. 이유 없이 한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를 좀 보니까 외교가 14% 1위인데 2위가 4% 포인트가 올라와가지고 네.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네, 이게 맞아요. 10% 2위로 네.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금리 계속 오르죠. 네, 지금 그 돈 빌려가지고 집 산 분들이나 돈 빌려가지고 투자한 분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러워요. 매일 매일이 아니 내야 되는 돈이 매달 내는 돈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떨어질 그렇죠. 생각은 없고 환율 오르죠. 아, 물가 오르죠. 아니 어디를 오늘 제가 자동차 또 이제 그 오일 교환을 하셨어요? 또 올랐어요. 또 올랐어요. 진짜 갑자기 올랐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화내셨어요? 뭘 화내요? 내가 왜 화를 저한테 내요? 화내시잖아요. 저기 박정호한테 화를 냅니다. 일반인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드리고 왔는데 예. 그만큼 모든 것이 물가 올라. 식당도 가보셨죠? 요즘 그 음식비도 올랐어요 전부 다. 네네. 박정호 기자 가보시면 하지만 뭐 전부 다 올랐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 아니 근데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수사. 오로지 수사. 전 정부 수사,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네. 이게 지금 뉴스를 보세요. 그거밖에 없어.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정부가 현재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민생 대책을 위해서 뭘 했다는 게 뭐가 나오냐고 대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신문 보면 또 언론 보면 수사 압수수색 그렇죠. 오늘도 지금 몇 명이 그걸 하고 있냐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 3명이나 하고 있어요. 전 정부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 정부 잘하라고 맡겨놨더니 국민의 민생은 살피지 않고 전 정부 거 털어가지고 뭔가 나오면 그걸로 지지율 올리겠다고 하는 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정치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국민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러니? 아니 대체 이 정부는 뭐 하는 정부야? 화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관심도 없어. 오로지 잡아넣을 것만 생각해. 그리고 지지율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올려야 되겠는데 그걸 민생 회복을 통해서는 아니면 그 경제 회복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나 정적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해서 그걸로 수사하고 그걸로 압박해서 네. 이미지 나쁘게 만들고 가둬놓고 아하. 구속하고 이래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안 된다, 안 먹힌다 이런 안 말씀이시고. 먹히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바보냐고. 오늘 갤럽 조사를 봐도 계층별로 쭉 보면 자영업자층에서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차범위 밖에서까지 수치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화가 나고 아니 있는 왜냐면 상황이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가장 많은 지지를 했던 분이 자영업자분들이셨어요. 손실보상 때문에. 네. 손실보상금 그 홍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부총리 있죠 그분. 홍남기 전 부총리. 남긴집 예. 뭔 그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이 남아도는데도 돈 없다고 허리띠 졸라맨자 그러고 그 당시에.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지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자영업자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 건설 회사들도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 레고랜드 들으셨죠? 레고랜드. 네. 거기 지금 그렇게 되면 은행도 지금 타격을 받아요. 그렇죠. 거기 빌려준 은행들. 엮여 있고 묶여 있으니까. 그거 돈이. 금액도 엄청나게 크더라고. 네. 그게 2,500억 이제 뭐 이게 몇천억.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 그리고 건설사 건설사도 어디 지방에 있는 건설사가 네. 그 부도가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수도권이나 아니면 정말 그 건설 수주 뭐 52 순위권에 정도 있는, 예. 그분 거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되다가 잘못하면 IMF처럼 무너지는 위험성이 아이고.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건설회사를 대충 돈 빌려서 그래요. 분양하고 그 분양금 받아가지고 갚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되고 이래 보세요.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잖아. 누가 집을 그러니까요. 사냐고 지금 상황에서. 아유. 그러니까 이게 영끌족 이른바 영끌하신 분들, 빚 있으신 분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더 상황이고 힘들어지지. 쓸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자분들 가게 안 가서 돈을 안 쓰게 되고 그렇죠. 자영업자 힘들어지고 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갚게 되면 또 이제 은행도 부실하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건설사 이런 게 더 크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런 경기가 침체로 가게 된다면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신데